권유하지 않았으면, 유도하지 않았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다. 않았을 네. 것이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개별 건마다 은행에 과실을 입증을 해서 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입니다. 올해 초부터 홍콩 H지수가 편입된 ELS 만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데 투자하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나 S&P 같은 다른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끝을 모르고 우상향을 했는데 홍콩 H지수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H지수가 편입된 ELS 상품 역시 손실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조금 올해 반등을 하면서 손실을 만회하나 싶기는 하지만 아직도 지금 ELS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ELS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가볍게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이야기겠지만 ELS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 변동에 따라서 상환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고 원칙적으로 이제 그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ELS 같은 거 증권 앱에서 살려고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고위험, 초고위험 막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주가 변동에 따라서 상환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그 ELB랑은 다른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LS 상품 자체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변형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스텝다운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 상품 자체를 보면 6개월마다 상환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먼저 관찰을 해서 상환 여부나 상환 금액을 정하게 되고요. 그때 만약에 상환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만기까지 계속 수년하면서 똑같은 관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반토막이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그 종가에 따라서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품이고요. 대신 보통은 가입하실 때 주가 지수가 사실 10% 빠지는 것도 보통은 생각을 잘 안 하셔서 거의 이거는 원금 손실 확률이 없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에게서 좀 손실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좀 보수적인 성향의 은행 고객들한테도 상품이 많이 팔리면서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과 투자자 보호 문제의 상충인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금융기관이 보상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지가 항상 논란이 됩니다. 특히 ELS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두 해 팔린 상품이 아니죠. 약 20여 년간 한국에서 도입되고 이제 개인 고객들한테 팔린 지 좀 상당히 지난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이게 형평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없는가,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투본선이라고 하잖아요. 투자는 본인 선택이다. 그래서 투본선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투자를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 맞죠. 근데 이제 오 변호사님 가상자산 위주로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그 본인 책임의 원칙에 대해서 더 강하게 보고 있으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방금 이제 최지영 변호사님이 ELS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면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그 일반 투자자와 그런 기관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적합성의 원칙이라든지 설명 의무라든지 법에서 이제 각종 제도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무를 위반해서 그런 불완전한 판매를 했을 때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 든 고령의 주부가 병원비인데 잠깐 담아두려고 은행에 돈을 가져왔는데 ELS를 권했다. 그리고 마치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 말씀하신 낙인이 발생해서 반토막이 났다. 그런 거는 또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묻는 거는 또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ELS에 투자한 경우에 손실 보상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투자자가 손실을 본 만큼 거꾸로 이걸 투자자한테 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번 게 아니냐.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제로섬처럼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품을 나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팔았으니 너희가 번 것 중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 돌려달라. 이런 식 주장이 있죠. 실제로 주장을 많아요. 네. 주장도 하시고
그런 의견을 당연히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완전히 운용 실무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잘못된 오해인데요. 보통 금융회사가 이런 상품을 발행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같은 상품을 이제 뭐 도매업자니까 좀 더 싸게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와서 판매 수수료 1, 2%만 붙이고 판매를 했다던가, 또는 이제 보통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예 외부에서 그대로 사오는 게 아니라 역량이 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직접 매매해서 상품 구조를 복제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특히 후자 같은 경우에 결국은 발행을 하고 나면 투자자와 금융회사가 어떤 면에서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같은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ELS를 팔아놓고 그날 그 기초자산의 일부를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기초자산이 처음보다 좀 빠지면 조금 더 매수하고, 오르면 이걸 다시 매도하면서 이 약간의 매매 차익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움직임을 매매해서 상품을 복제하는 구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매수로 어차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정도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미 금융회사에서는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손실이 그 금융사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손쉽게 말해서 그들은 조금 더 숙련된 이제 서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에서 딱 서핑을 하고 있지만 뭐 예상치 못한 쓰나미가 오면 그들도 말려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같이 물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대부분은 맞겠습니다. 네. 이게 같이 물려 있어서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법령 위반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월, 3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ELS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5월에 배상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5개 은행의 분쟁 사안 중에 대표 사례 한 건씩에 대해서 분쟁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 배상 비율을 20에서 30%로 정하고 개별 소비자마다 비율에 차등을 주는 형식으로 배상을 하라라는 것이 이번 결정의 요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개별 소비자마다 배상 비율이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ELS 샀다가 돈 잃어봤거든요. 근데 보상 못 받았어요, 저는. 근데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ELS를 샀다고 해서 그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 되진 않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위반이 개입을 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본 배상 비율을 20%로 정했다는 거지 0%를 받아가는 분들도 사실 꽤 많을 거예요. 저희 이제 예시로 제가 좀 봤던 것 중에는 과거에 ELS를 62회 구매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억울하다고 돈 돌려달라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아마 구조를 충분히 다 이해하고 본인의 선택으로 구매를 했을 테니까 그분은 아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거고,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굉장히 나이 많은 주부이신데 쌈짓돈 모아서 왔다가 안전한 것처럼 속아서 샀다, 이런 거는 당연히 배상이 많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개별 사안에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그런 투자자 보호의 원칙과 기본적으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그 두 가지 가치를 좀 조화롭게 고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안은 하나의 그냥 기준일 뿐이라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투자자마다 손해배상 비율은 따져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은행은 금감원에서 확인된 부분만큼의 책임만 인정을 하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인정하고 있는 잘못보다 분명히 나는 더 억울할 수 있거든요. 더 입증할 수 있다. 나는 절대 저 판매 직원이 권유하지 않았으면, 유도하지 않았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상품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개별 건마다 은행의 과실을 입증을 해서 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법무부 위내의 조력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ELS 상품이나 ELS 사태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의무 같은 경우는 상품과 무관하게 유사하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